멈춰버린 시간과 서른의 공허. 지우의 30번째 생일은 예고 없이 찾아온 불청객 같았다. 스마트폰은 아침부터 각종 앱에서 보내는 쿠폰 알림과 형식적인 축하 메시지로 소란스러웠지만 지우는 이불 밖으로 발가락 하나 내밀 힘이 없었다. 30. 세상은 이제 어른이라 부르는데 지우의 마음은 여전히 10살 무렵. 엄마를 잃었던 그 차가운 병원 복도 어디쯤에 멈춰 서 있는 것 같았다. 지우에게 엄마는 부재라는 단어 그 자체였다. 너무 어릴 때 떠난 탓에 엄마의 목소리는 라디오 주파수가 맞지 않는 잡음처럼 들렸고 얼굴은 오래된 인화지처럼 가장자리부터 하얗게 발해 있었다. 기억이 나지 않으니 슬퍼할 근거조차 희박했다. 그저 매년 생일이면 찾아오는 이유 모를 공허함이 그녀가 세상에 존재했다는 유일한 증거였다. 창밖으로는 희뿌연 미세먼지가 가득한 서울의 하늘이 보였다. 지우는 가구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자신의 삶은 단 한 점의 가구도 들여놓지 못한 빈집 같았다. 그녀는 습관적으로 손목을 만져보았다. 10살의 그날 엄마의 손을 놓쳤던 그 감각이 여전히 흉터처럼 남아있는 것만 같았다. 지우야, 내려와서 밥 먹어라. 방문 너머로 들려오는 아버지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아버지는 엄마가 떠난 후 재혼도 하지 않고 홀로 지우를 키웠다. 하지만 그는 다정한 아버지는 아니었다. 과묵했고 무뚝뚝했으며 딸에게 어떻게 사랑을 표현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처럼 굴었다. 지우에게 아버지는 집안의 가구 같은 존재였다. 늘 그 자리에 있지만 딱히 온기를 주지는 않는 그런 나무 의자 같은 사람. 지우는 대충 씻고 거실로 내려갔다. 식탁 위에는 아버지가 끓여놓은 미역국이 놓여 있었다. 고기는 듬뿍 들어갔지만 간이 맞지 않아 싱거운 국. 지우는 국그릇을 보며 생각했다. 엄마가 살아있었다면 이 국은 어떤 맛이었을까? 오늘 집 정리 좀 하려고 한다. 너도 안 쓰는 물건 있으면 내놓고. 갑자기 웬 정리요? 그냥 너무 쌓아두고 사는 것 같아서. 아버지는 시선을 피하며 국물만 들이켰다. 지우는 대답 대신 숟가락을 들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텔레비전 뉴스 소리만이 가득 찼다. 오후가 되자 집안은 먼지투성이가 되었다. 창고 깊숙한 곳에서는 지우가 초등학생 때 쓰던 가방, 아버지가 젊은 시절 입던 유행 지난 양복들이 쏟아져 나왔다. 지우는 곰팡이 냄새가 섞인 공기를 들이마시며 낡은 상자 하나를 끌어당겼다. 그 안에는 엄마의 유품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일상적인 것들이 들어있었다. 낡은 앞치마, 이가 빠진 찻잔, 그리고 두툼한 노트 한 권. 노트의 표지는 한때 노란색이었던 것 같지만 지금은 세월의 때가 타 칙칙한 겨자색으로 변해 있었다. 그 중앙에 정갈하면서도 힘있는 글씨가 보였다. 우리 지우를 위한 요리 노트. 절대 버리지 말 것. 지우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창고 바닥에 주저앉아 조심스럽게 첫 페이지를 넘겼다. 1997년 4월 5일. 맑음. 오늘은 지우의 편식 전쟁 선포일. 이 녀석이 당근을 또 골라냈다. 그냥 골라낸 것도 아니고 혓바닥으로 굴려서 당근만 쏙 뱉어내는데 그 기술이 가히 예술적이다. 너 전생에 토끼랑 원수졌니? 아니면 당근 수사대야? 어떻게 그 작은 조각을 다 찾아내지? 내일은 당근 케이크에 도전한다. 설탕을 평소보다 2배는 넣을 생각이다. 지우야,
이건 엄마와 너희 지능 싸움이야. 달콤한 맛에 속아 내가 그 주황색 괴물을 씹어 삼키는 순간 엄마는 주방에서 승리의 댄스를 출 거야. 지우 0점, 엄마 1점. 지우는 멍하니 글자를 읽었다. 방금 전 미역국에서 당근을 골라내던 자신의 모습이 겹쳐졌다. 노트 속 엄마는 지우의 기억 속 가련하고 아픈 여인이 아니었다. 유머러스하고 승부욕이 넘치며 딸의 사소한 습관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는 생동감 넘치는 여자였다. 지우는 홀린 듯 다음 장을 넘겼다. 거기에는 편식쟁이 딸을 향한 한 초보 엄마의 처절하고도 유머러스한 전투 일지가 펼쳐져 있었다. 에피소드 1. 멸치의 잠입 취재. 지우가 이제는 멸치 대가리만 봐도 기겁을 한다. 국물만 내고 버리려니 영양분이 아까워 죽겠다. 그래서 오늘은 멸치 가루 마술을 부렸다. 멸치를 바짝 말려 믹서기에 갈아버린 뒤 지우가 환장하는 간장 계란밥에 몰래 섞었다. 지우가 밥을 한 입 먹더니 갸우뚱하며 묻는다. 엄마, 밥에서 왜 바다 냄새가 나? 나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지우야, 그건 쌀이 바다가 보고 싶어서 그래. 녀석, 소가 넘어가며 한 그릇 비웠다. 승리. 하지만 내일은 믹서기 닦을 생각에 벌써부터 눈앞이 캄캄하다. 에피소드 2. 콩과의 숨바꼭질. 콩밥을 해주면 젓가락으로 콩만 골라내서 아빠 밥그릇에 다 옮겨놓는다. 아빠는 무슨 죄니? 오늘 아빠 밥그릇에만 콩이 수북해서 꼭 콩 무덤 같았다. 내일은 최후의 수단을 쓰겠다. 검은 콩을 삶아서 껍질을 까고 갈아버린 뒤 초콜릿 잼인 척 속여서 빵에 발라줘야지. 지우야, 이건 엄마가 너를 사랑해서 하는 사기극이야. 경찰관 아저씨도 이건 이해해 주실 거야. 지우는 킥킥거리며 웃다가도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다. 엄마는 매일 아침 딸에게 콩 한 알, 멸치 한 마리를 더 먹이기 위해 기발한 시나리오를 쓰고 있었던 것이다. 에피소드 3. 김치찌개와 오렌지 주스의 상관관계. 지우가 김치찌개를 먹고 싶어 하는데 조금만 매워도 물을 한 바가지씩 마신다. 씻어서 주자니 맛이 없고 고민 끝에 설탕 대신 오렌지 주스를 한 바퀴 돌려 넣었다. 세상에, 이 근본 없는 레시피는 뭐지? 그런데 지우가 국물을 마시더니 엄지를 치켜 세운다. 엄마, 찌개에서 과일 맛이 나. 너무 상큼해. 지우야, 사실 그건 상큼한 게 아니라 엄마의 절박함이란다. 엄마는 이제 주방의 파괴자가 되기로 했어. 에피소드 4. 시금치와 뽀빠이의 거짓말. 시금치나물을 무쳤는데 지우가 쳐다보지도 않는다. 그래서 이거 먹으면 팔에 근육 생겨서 유치원에서 제일 힘세진다고 거짓말을 했다. 지우가 한 젓가락 억지로 씹더니 갑자기 거울 앞으로 달려가 자기 팔뚝을 확인하며 조아라 한다. 엄마, 조금 올라온 것 같아. 미안해서 웃음을 참느라 혼났다. 지우야, 근육은 안 생겨도 네 마음은 더 튼튼해질 거야. 엄마가 매일 시금치에 응원을 담아 묻히고 있으니까. 지우는 30이 되어서야 깨달았다. 자신이 거저 자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 매일 아침 불 앞에서 고민하고 자신의 입맛을 위해 인생의 상당 부분을 주방에서 보냈다는 사실을. 엄마의 사랑은 거창한 희생이 아니라 다져진 당근과 하트 모양 계란말이 속에 매일같이 스며들어 있었다. 에피소드 5. 브로콜리 나무의 전설. 지우가 초록색 꽃이라며 브로콜리를 거부한다. 생긴 건 예쁜데 식감이 기분 나쁘단다. 그래? 그럼 시각으로 승부해주지. 오늘 저녁 메뉴는 요정 마을의 숲. 브로콜리를 나무처럼 세우고 감자 퓨레로 눈 덮인 땅을 만들었다.
그리고 지우가 아끼는 레고 인형들을 그 숲 사이에 배치했지. 지우야, 이 나무를 먹어야 요정들이 길을 찾을 수 있어. 녀석, 비장한 표정으로 브로콜리 나무 3개를 해치웠다. 숲을 파괴하는 고질라 같았지만 어쨌든 먹었으니 엄마의 판정승이다. 내일은 이 숲에 당근 꽃도 심어봐야지. 에피소드 6. 생선의 눈알 가리기 작전. 지우는 생선구이를 좋아하면서도 생선과 눈이 마주치면 젓가락을 내려놓는다. 물고기가 나를 쳐다봐서 슬퍼. 아, 이 섬세한 영혼을 어찌할꼬. 그래서 오늘은 생선의 머리를 상추 잎으로 돌돌 말아 초록 모자를 씌워주었다. 이름하여 파티에 가는 조기씨. 지우가 낄낄거리며 웃더니 모자 아래 몸통을 사정없이 발라 먹는다. 슬픔은 어디 가고 식욕만 남았구나. 남편은 옆에서 애를 사기꾼으로 키우는 거 아니냐며 혀를 차지만 영양실조로 키 안 크는 것보단 사기꾼이 낫다. 지우야, 엄마는 너를 위해서라면 전 세계 생선에게 모자를 씌울 수도 있어. 에피소드 7. 버섯 탈출 방지용 수제 만두. 미끌거리는 버섯은 지우의 주적 1호다. 찌개에 든 표고버섯을 보면 마치 지뢰를 발견한 군인처럼 경직된다. 그래서 오늘은 버섯을 아주 미세한 입자로 다져서 고기 반죽에 섞어 만두를 빚었다. 만두피라는 감옥에 버섯을 가둔 셈이지. 지우는 고기 만두다 라며 3접시나 비웠다. 사실 그 만두 속의 40%는 버섯이었단다. 따라. 내가 맛있게 씹고 있는 그 고소한 즙이 사실은 버섯의 눈물이라는 걸 알면 기절하겠지? 오늘도 엄마의 완벽한 완전 범죄. 증거는 네 뱃속에 있으니 영원히 비밀이다. 에피소드 8. 우유 마시기 대회의 음모. 흰 우유를 보면 소 배설물 냄새가 난다며 코를 막는다. 초코 우유는 되는데 흰 우유는 안 된다니. 이 편파적인 취향. 그래서 오늘은 엄마랑 우유 빨리 마시기 시합을 제안했다. 물론 지우의 컵 바닥에는 미리 꿀을 한 큰술 깔아두었지. 처음엔 질색하던 지우가 컵 끝에서 느껴지는 달콤함에 눈이 번쩍 뜨이더니 원샷을 해버렸다. 엄마, 우리 집 소는 사탕을 먹나 봐. 신기해하는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꽉 깨물어줄 뻔했다. 지우야, 사실 우리 집 소는 사탕 대신 엄마의 정성을 먹는단다. 내일은 딸기 잼을 깔아볼까? 엄마는 주방의 연금술사가 되어간다. 에피소드 9. 가지의 화려한 변신. 보라색 고기. 가지의 흐물흐물한 속살은 지우에게 공포 그 자체다. 하지만 안토시아닌이 얼마나 몸에 좋은데. 그래서 오늘은 가지를 길게 슬라이스해서 전분 가루를 묻혀 바삭하게 튀긴 뒤 탕수육 소스를 부었다. 지우야, 이건 보라색 마법고기야. 먹으면 눈이 번쩍 뜨여. 지우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한 입 먹더니 폭풍 흡입을 시작했다. 진짜 고기네? 식감이 고기랑 비슷하다는 점을 이용한 고도의 심리전이다. 지우야, 세상에는 고기보다 맛있는 사기가 많단다. 그 사기의 끝엔 늘 엄마의 잘 먹어줘서 고마워라는 진심이 숨어 있지. 노트의 뒷부분으로 갈수록 엄마의 글씨는 조금씩 흔들렸다. 항암 치료가 시작된 시기였을까? 레시피 사이사이로 짧은 통증의 기록들이 보였지만 딸의 끼니 걱정은 멈추지 않았다. 기운이 없다. 그래도 지우 미역국은 끓여야지. 내일은 우리 강아지 유치원 소풍날. 제일 좋아하는 오므라이스를 해줘야 하는데 케첩으로 예쁘게 하트를 그려줘야지.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문장은 완성되지 않은 채 끊겨 있었다. 지우가 좋아하는 오므라이스. 다음에는 하트 모양으로 케첩을. 그 뒤로는 빈 페이지뿐이었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빈 지면을 쓸어내렸다. 엄마가 마지막까지 완성하고 싶었던 것은 완벽한 요리가 아니라
딸에게 전하고 싶었던 사랑한다는 그 한마디의 하트였다는 것을 이제야 알 것 같았다. 지우는 노트를 들고 거실로 나갔다. 아버지는 낡은 앨범을 닫고 있었다. 아빠, 이거 엄마가 쓴 거 맞죠? 아버지는 지우의 손에 들린 노트를 보더니 잠시 멈칫했다. 그거 내 엄마가 병원 들어가기 전까지도 손에서 안 놓던 거다. 엄마가 요리를 그렇게 못했어요? 아버지가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었다. 말도 마라. 내 엄마 처녀 때는 라면물도 못 맞춰서 한강을 만들던 사람이었어. 그런데 너 낳고 나서는 백과사전을 뒤져가며 요리를 배우더구나. 너한테 좋은 것만 먹여야 한다고. 그날 저녁 지우는 주방에 섰다. 냉장고에서 당근과 양파, 햄을 꺼냈다. 엄마의 노트에 적힌 대로 재료를 아주 잘게 다졌다. 뭐 하냐? 오므라이스요. 엄마 레시피대로. 지우는 서툰 솜씨로 달걀 지단을 붙였다. 밥을 감싸는 지단이 자꾸 찢어졌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엄마도 이랬겠지. 몇 번이고 다시 하며 한숨을 쉬고 다시 웃으며 불 앞에 섰겠지. 마침내 완성된 오므라이스 위에 지우는 케첩을 들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엄마가 미처 그리지 못했던 커다란 하트를 그려 넣었다. 식탁에 앉은 아버지는 오므라이스를 내려다보았다. 맛있네. 네 엄마 솜씨랑 똑같아. 조금 짜고 조금 달고 딱 그 맛이야. 지우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 슬퍼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었다. 30년 만에 엄마의 품에 안긴 것 같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배부른 포만감이었다. 식사를 마친 후 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작은 상자를 하나 들고 나왔다. 낡은 과자 상자였다. 이것도 네가 봐야 할 것 같구나. 상자 안에는 또 다른 노트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엄마의 필체가 아니었다. 서툴고 각진 글씨. 아버지의 것이었다. 지우는 놀란 눈으로 아버지를 올려다봤다. 아빠가 이걸? 네 엄마가 떠나고 나서 나도 뭔가 남겨야 할 것 같았다. 서툴지만 첫 페이지를 펼치자 이런 글이 보였다. 2005년 3월 12일 지우가 오늘 급식에서 당근을 또 남겼다고 선생님이 전화하셨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 아내의 요리 노트를 보니 당근 케이크라는 게 있더라. 나도 한번 만들어 볼까 했는데 설탕을 소금으로 착각해서 지우가 한 입 먹고 뱉었다. 아빠, 이거 케이크 아니라 반찬이야. 울상을 짓는 얼굴을 보니 미안하고 또 웃기고 아내처럼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계속 해봐야겠다. 지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무뚝뚝하기만 했던 아버지도 나름의 방식으로 사랑을 기록하고 있었던 것이다. 2007년 10월 23일 지우가 중학교에 입학했다. 친구들이 도시락을 예쁘게 싸온다며 부러워했다고 한다. 나는 김밥도 제대로 못 만드는데 그래도 오늘은 유튜브를 보며 따라했다. 김이 찢어지고 밥이 삐져나왔지만 지우가 아빠가 만든 거니까 제일 맛있어라고 했다.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기분이 좋았다. 2012년 5월 5일 지우가 대학생이 되었다. 자취를 하겠다고 한다. 혼자서 밥은 먹을 수 있을까? 아내의 노트를 슬쩍 가방에 넣어주려다가 관뒀다.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서 대신 냉동실에 반찬을 가득 채워줬다. 아빠, 나 혼자 사는데 이거 언제 다 먹어요? 지우는 웃으며 말했지만 나는 매주 새로운 반찬을 만들어 갖다 줄 생각이다. 2019년 2월 14일, 지우가 요즘 회사 일로 힘들어 보인다. 전화 목소리가 축 처져 있다. 오늘은 미역국을 끓여서 가져다 줬다. 생일도 아닌데 웬 미역국이에요? 그냥 내가 보고 싶어서. 지우가 잠시 멈칫하더니 고마워요, 아빠라고 했다. 30줄에 겨우 딸한테 속마음을 말하게 됐다. 지우는 2권의 노트를 번갈아 보았다. 엄마의 노트는 화려하고 재치 넘치는 문장으로 가득했지만 아버지의 노트는 투박하고 서툴렀다. 하지만 두 노트 모두 같은 이름을 향해 있었다. 김지우. 그 이름 석자를 위해 두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사랑을 기록했던 것이다. 아빠,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는 시선을 피한 채 손을 내저었다. 별거 아니다. 그냥 네 엄마처럼은 못해도 뭔가 남겨야 할 것 같아서. 아빠도 나한테 당근 먹이려고 애쓰셨어요? 글쎄, 네 엄마의 10분의 1도 못했지. 그냥 미역국이나 된장찌개만 끓이고 가끔 내가 편식하는 거 보면서도 뭐라 해야 할지 몰라서 더 많이 담아주는 게 전부였어. 지우는 아버지의 노트를 한 장 한 장 넘겼다. 매 페이지마다 서툰 요리 실패담과 함께 딸을 향한 조심스러운 애정이 가득했다. 2020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인데 지우가 혼자 집에 있다고 했다. 친구들은 다들 약속이 있다나. 급하게 닭을 사다가 오븐에 구웠는데 온도를 너무 높여서 겉은 타고 속은 덜 익었다. 지우가 웃으며 말했다. 아빠표 훈제 치킨이네요. 하지만 나는 미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아내가 있었다면 이런 날 지우를 혼자 두지 않았을 텐데. 아버지가 조용히 말을 이었다. 사실 네 엄마가 마지막으로 쓰려고 했던 레시피가 하나 더 있다. 네, 오므라이스 말고 그게 병원에서 내 엄마가 나한테 부탁한 거였어. 지우가 20살이 되면 꼭 만들어주라고. 아버지는 주머니에서 작은 쪽지를 꺼냈다. 떨리는 글씨로 쓰인 레시피였다. 지우의 20살 생일. 엄마표 소원 케이크. 지우야, 이 케이크는 특별해. 20살이 된 너에게 엄마가 바라는 소원을 담았거든. 재료, 달걀 20개. 지우가 살아온 20해. 설탕 1컵. 내 인생이 달콤하기를. 밀가루 2컵. 네가 튼튼하게 자라기를. 우유 1컵. 엄마의 사랑을 담아. 바닐라 향 조금. 지우의 삶이 향기롭기를. 만드는 법. 첫 번째, 엄마 대신 아빠가 만들어줄 거야. 아빠는 서툴지만 그래도 널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나보다 클 거야. 두 번째, 달걀을 하나씩 깨면서 내가 자라온 1년 1년을 떠올려봐. 얼마나 예뻤는지, 얼마나 건강하게 자라줬는지. 세 번째, 케이크가 부풀어 오르는 동안 너도 그렇게 꿈을 부풀려서 살았으면 좋겠어. 네 번째, 완성된 케이크에는 촛불을 20개 꽂아
하나하나 볼 때마다 내가 이루고 싶은 소원을 빌어. 5번째. 그리고 마지막 촛불은 엄마를 위해 남겨둬. 엄마의 소원은 단 하나야. 지우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PS. 지우야, 미안해. 엄마가 20살 생일에 곁에 없어서. 하지만 이 레시피를 보는 순간 엄마는 내 곁에 있는 거야. 사랑해. 지우는 쪽지를 읽다가 그만 흐느끼기 시작했다. 아빠, 이걸 왜 이제야? 미안하다. 내가 준비가 됐을 때 줘야 할 것 같았어. 20살 때는 아직 어려 보여서 30이 되면 괜찮을 것 같았는데. 아버지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사실 내 20살 생일 때 나도 이 케이크를 만들어 봤었어. 근데 오븐이 고장나서 케이크가 다 주저앉아 버렸지. 네 엄마한테 너무 미안해서 그 뒤로는 용기가 안 났다. 처음으로 지우는 아버지를 꽉 껴안았다. 아빠, 이제 같이 만들어요. 엄마 레시피대로. 다음 날부터 지우와 아버지는 함께 주방에 섰다. 엄마의 노트를 펼쳐놓고 하나씩 레시피를 따라 해보기 시작했다. 지우야, 당근은 이렇게 잘게 다져야 한다고 내 엄마가 써놨네. 아빠, 멸치는 머리 떼고 내장 빼야 된대요. 뭐? 이게 다 내장이었어? 두 사람은 서툴게 웃었다. 칼질은 엉망이었고 간은 자꾸 맞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시간이 행복했다. 며칠 뒤 지우는 엄마의 소원 케이크 레시피를 다시 꺼냈다. 아빠, 우리 이거 만들어봐요. 지금 내 생일도 아닌데. 상관없어요. 엄마가 곁에 오는 게 생일만은 아니잖아요. 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달걀을 하나씩 깨트릴 때마다 지우는 자신의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다. 유치원에서 당근을 뱉어냈던 5살, 엄마 없이 맞았던 첫 생일의 10살, 아버지가 만든 도시락을 부끄러워했던 15살, 혼자 자취하며 라면만 끓여 먹던 20살, 그리고 30이 된 지금, 비로소 엄마의 사랑을 이해하게 된 오늘. 케이크는 완벽하지 않았다. 한쪽이 약간 내려앉았고, 크림도 고르지 않았다. 하지만 아버지와 함께 만든 엄마의 레시피가 담긴 케이크였다. 촛불 몇 개 꽂을까? 20개요. 엄마 레시피대로. 지우는 촛불을 하나씩 꽂았다. 그리고 마지막 촛불은 잠시 손에 들고 있다가 조용히 말했다. 이건 엄마 거예요. 아버지가 불을 붙이자 20개의 촛불이 따뜻하게 흔들렸다. 소원 빌어봐. 지우는 눈을 감았다. 소원은 간단했다. 엄마, 나 행복해요. 이제 알겠어요. 엄마가 어떻게 날 사랑했는지, 그리고 아빠도 얼마나 날 사랑하는지. 고마워요. 촛불을 끄자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다. 마치 엄마에게 전하는 편지처럼. 그날 이후 지우는 자신만의 요리 노트를 시작했다. 지우의 레시피 노트. 엄마와 아빠에게 배운 것들. 2024년 1월 18일. 오늘 아빠 생신이어서 미역국을 끓였다. 엄마 노트를 보니
남편은 미역국에 소고기를 듬뿍 넣어줘야 기뻐한다. 라고 써있더라. 그래서 고기를 2배로 넣었다. 아빠가 내 엄마 맛이 난다며 눈시울을 붉히셨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엄마, 이제 알겠어요. 요리는 그냥 밥이 아니라 마음이었다는 걸. 엄마가 내 입에 넣어준 모든 한 숟가락이 사랑이었다는 걸. 지우는 이제 매주 일요일마다 아버지와 함께 요리를 한다. 엄마의 노트를 펼쳐놓고 하나씩 따라 만들어 본다. 실패도 많고 맛이 이상할 때도 있다. 하지만 그 시간만큼은 세 사람이 함께 있는 것 같다. 어느 일요일 오후, 지우는 엄마의 미완성 오므라이스 레시피를 다시 펼쳤다. 지우가 좋아하는 오므라이스. 다음에는 하트 모양으로 케첩을. 지우는 펜을 들어 그 문장을 완성했다. 그려줘야지. 사랑한다는 말보다 더 따뜻한 하트를. 그리고 그 옆에 작게 덧붙였다. 엄마, 나도 이제 누군가에게 하트를 그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사랑을 요리에 담아서. 고마워요, 엄마. 사랑해요. 지우는 노트를 덮고 주방으로 향했다. 오늘 저녁 메뉴는 오므라이스.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다. 달걀을 풀고 밥을 볶고 케첩을 들었다. 그리고 접시 위에 정성스럽게 커다란 하트를 그렸다. 엄마가 그리지 못했던 그 하트. 아빠가 받지 못했던 그 하트. 이제 지우가 대신 그려주는 사랑의 하트. 아빠, 밥 먹어요. 거실에서 아버지의 발소리가 들렸다. 지우는 식탁에 오므라이스를 놓으며 미소 지었다. 케첩의 온도는 이미 식었지만 하트가 품은 사랑은 여전히 뜨거웠다. 그렇게 엄마의 레시피는 지우를 거쳐 계속 이어질 것이다. 언젠가 지우도 누군가의 엄마가 되어 자신만의 요리 노트를 쓰게 될 날까지. 그 노트의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쓸 것이다. 우리 아이를 위한 요리 노트. 할머니에게 배운 사랑의 레시피. 그리고 그 레시피의 첫 번째 줄은 이렇게 시작될 것이다. 사랑은 하트 모양 케첩처럼 식어도 따뜻한 거란다.